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밝힌 기업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S 에코에너지가 이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었어요. 2030년까지 캐짐 없는 성장으로 매출 1조 8천억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가,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뉴스부터 함께 살펴보자면요, LS 에코너지가 오늘 서울 여의도 타워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캐짐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좀 기사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현재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한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내려보자면,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2023년 7천억 원 매출에서 2030년 1조 8천억 원으로 2.5배 성장을 시킨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해본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향후 15년 이상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AI겠죠. AI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력 수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15년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선 사업 확대와 동시에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을 추진, 캐즘 없는 성장을 이어가겠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뒤에서.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 1위 전선 기업으로 지금 LS 전선의 첫 해외 초고압 케이블 생산 거점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매출의 30%를 북미와 유럽에서 거두면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LS 에코엔지가 덴마크인가 유럽에 수출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국내 업체 최초로 베트남에서 대규모 히토류 산업을 확보했고, 그리고 LS 전성과 함께 히토류 금속 공장 건설, 연구 자석 제조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LS 전선이라고 하면은 LS 에코에너지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를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겠죠.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한다면, 아까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현재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베트남에 대한 모멘텀이죠. 이 베트남 같은 경우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즉 도시화율 증가에 맞춘 전력 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가 전망이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지금 AI 산업에 맞춰서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그 2023년도에 갑자기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어요. 아까 기사 읽어본 것처럼 그때 거기도 나와 있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지금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에서 IDC 센터 관련 투자 사업 일체와 전기차 전극제, 항공우주산업, 자동차 부품 등에 들어가는 합금 소재 판매 사업 일체,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사업 일체를 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목적이 어떤 사업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해본다면은, 지금 원래 하고 있던 기존 사업과 그리고 신사업인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IDC 센터 관련 투자를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기존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살펴보자면은 2024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을 4배가량 더 쓰기에 그에 걸맞는 전력 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LS 에코에너지의 사업인 케이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악화되는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에 대해서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광 등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중 해상 풍력을 발전하는 나라가 꽤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올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토류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산업인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 근데 이토류 생산의 1위 국가가 중국인 거 모두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때는 무역 전쟁을 그리고 바이든 때는 지금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아니면 관세 부과 이러한 상황에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이에 맞서서 중국은 전략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내세우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 광산 업체와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 관련해서는 신사업 추진 중인 그 합금 소재 판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히토류 중에서는 이 네오디뮴이라는 그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 네오디뮴을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입니다. 히토류 사업을 통해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만들겠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 전기차 그리고 내연 기관차, 풍력 발전, 가전제품 등 이 모터에 해당하는 부품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풍력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상 풍력 위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네오디뮴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즉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히토류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결국 LS 에코에너지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흐름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었죠.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윗꼬리를 달고 지금 3%, 3.8%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며칠 전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한 바가 있었고 지금 오늘 같은 흐름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 10일 이평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 여기 20일 부근선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상승시 같은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가 부근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부근은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휴대폰 가격이 만약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만원짜리 사실 건가요? 아니면 300만원짜리 사실 건가요? 그러니까 300만원짜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고가에 해당하다 보니까 매수의 심리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의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과 외국인의 한 달 사이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한 8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80만 주 전부 매도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LS 에코는 이제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이 매도세로 돌아갈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달 사이에 8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세를 매수세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 LS 에코에너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